안녕하세요. 블록체인 인사이트의 강채원입니다. 자, 암호화폐 시장, 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관심이 점점 뜨거워지는 만큼 저희가 기존의 목요일 방송에서 수요일까지 확장 편성이 돼서 이제는 매주 수요일 그리고 목요일에 찾아뵙게 됐습니다. 자, 앞으로도 저희 기술과 시장에 대한 초밀착 정보 많이 다뤄드릴 테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블록체인의 모든 것 블록체인 인사이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수요일 새롭게 선보이는 블록체인 인사이트에서 처음 보여드리는 코너죠. 자, 마홍일의 코인토크 진행해 주실 KW 트레이딩의 마홍일 대표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이 첫 시간인 만큼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신데 우선 첫 방송이니까 저희가 간단하게 각오 한마디 좀 들어볼까요? 네, 지금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찾아뵙게 됐는데요. 무엇보다도 지금 8개월 만에 머니투데이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시장 자체가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정말 방송하기 어떻게 보면 싫었어요. 네,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안 좋은데 괜히 말해봤자 뭐 좋을 것도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에게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다 싶어서 네, 방송을 시작하게 됐고요. 어떤 부분으로 이제 제가 강의를 하고 잡아가고 여러분한테 필요한 내용을 드릴지는 네, 차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많이 기대를 좀 해볼 텐데요. 자, 저희가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시청자 여러분들 저희가 문자 열어놓고 있습니다. 013-3366-8288번으로 열려 있으니까 궁금하신 점들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시간인 만큼 대표님께서 특별히 강의를 좀 준비를 해주셨다고 들었는데요. 저희가 강의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네, 뭐 지금 생방송이죠. 네, 생방송인 만큼 조금 더 리얼하고 편하게 여러분한테 강의하듯이 바로 앞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마홍일의 코인토크 자체는 말 그대로 이제 여러 가지 백서들 부분들을 아마 파헤쳐서 거기에 좋지 않은 점들 그리고 로드맵을 지키지 않는 부분들 어떻게 보면은 깨 부실 거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직접적인 해명을 하러 업체에서 나오면은 만나서 진짜 여러분 시청자들 입장에서 기업의 입장이 아니라 시청자들 입장에서 또 약간 토크를 나누면서 진짜 궁금한 점들을 물어보고 해소하고 또 갈등을 일부러 일으키는 그런 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톡방 참여 그리고 또한 또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들 저한테 주시면은 제가 다 수렴해서 많은 그 커뮤니티 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가 이제 시총 뭐 1, 2, 3, 4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뽑았는데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를 보면 어때요? 네, 차트를 보면 다 1월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올라갔다가 바닥을 기고 있고요. 다 똑같아요. 올라갔다 기고 있고. 자, 어찌 보면 이거 가려놓고 보면요. 이렇게 가려놓고 보면 뭐가 뭔지 헷갈릴 정도예요. 네, 차트 다 똑같습니다. 자, 지금 수많은 이런 방송들이 생겼습니다. 방송들에서 말하죠. 앞으로 이런 호재가 나온다, 이런 게 불안하다, 많은 뉴스들이 넘쳐나고 그 뉴스에서는 또 기대 심리를 부추겨서 이게 올라갈 거다, 이제 ETF 승인이다, 뭐다 이런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뭐가 중요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가격이 중요합니다. 가격이 올라가야지 희망회로도 도는 거지 가격 자체가 좋지가 않으면 우리는 지치는 거죠. 지금 제가 8개월 만에 이 머니투데이 방송에 다시 나왔는데 매주 수요일, 목요일 생방으로 찾아뵐 거예요. 하지만 이 8개월 동안 정말 징하게도 하락장이었어요. 자, 하락장이었습니다. 저도 가상화폐 거래에서 물렸습니다. 전문가도 왜 물려? 사실 전문가에 대한 안 좋은 시각이 시청자분들이 있는 분도 알아요. 우리가 제대로 된 객관적인 정보를 알려드려도 그게 가격이 안 오르면 사실 좋지 않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사실 현실적인 거고요. 그래서 조금 더 현실적인 방송을 진짜 제대로 된 방송에서 알려드리자라는 생각으로 이 시작을 한 건데 우선은 현재 흐름은 그냥 차트가 말해줍니다. 가격이 그냥 바닥이에요. 비트코인 730만 원대고요. 이더리움은 23만 원이에요. 자,
제가 1월 달에 250만 원까지 돌파하는 걸 200만 원 이상으로 돌파하는 걸 보고 100만 원대면 참 좋은 가격이다 생각했을 때가 8개월 전이고요. 지금은 23만 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더리움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저 또한 상처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질문을 했어요. 내가 전문가고 내가 맨날 이걸 연구하고 누구보다도 많은 정보를 많이 받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고요. 좀 약간 흥분이 되는데 이게 사실 주식에서는 이게 거의 작전 차트라고 해요. 막 어떻게 보면은 초창기에 물량을 해서 싸게 가져온 사람들이 위에 올라갔을 때 다 팔아먹고 이 밑에서 들어갔던 사람들은 다 물량반이 된 거죠. 솔직히 말하면 다 똑같이 이런 움직이니까 이거 완전 이거 암호화폐 자체가 완벽하게 큰 세계적인 사기가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본 결과 이 시장 자체가 우리가 이렇게 그냥 시장 자체가 어차피 없어지지 않을 거라는 그 팩트는 우선 확인이 됐어요. 자, 그 부분은 많은 뉴스들이 나오죠. 뭐 ETF 승인이라든지 그리고 어찌됐든 지금 현재 미국 선물 시카고 거래소에서 또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우선 없어지진 않아요. 또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찾아보시면 돼요. 자, 없어지지 않는다면 여기서 우리가 기회를 어디서 갖고 가야 되고 이 부분을 어떻게 체크를 해야 되는가? 더 이상 실패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한번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부분을 처음에 알려드리는 게 아마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그리고 현재는 지금 뭐 거의 작전 차트예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 ICO라는 게 ICO라는 가격이 어떻게 보면 이 코인이 시작될 때 판매되는 가격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상장하기 전에. 자, 가격 보면 뭐 스토리지, 뭐 이더리움, 뭐 많이 들어본 거예요. 네오 같은 경우. 이게 ICO 가격과 현재 가격 이렇게 많이 빠졌지만 현재 가격으로 봐도 이렇게 수익률이 높아요. 3,800%. 자, 그럼 여기서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이때 산 사람들은 어찌됐든 마음 편안하게 지금 그 네오 같은 경우는 18,000원이지만 뭐 훨씬 더 20만 원까지 올라갔을 때 너무나 큰 수익을 해서 일부 이점만 하더라도 큰 부를 거머쥐었죠. 진짜 지금 그 재계 순위를 보니까 중국계 재계 순위에서 이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에 관련된 업종 종사자들이 대거 등재했다고 해요. 그럼 누군가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아파하고 힘들 때 그 누군가는 큰 수익을 냈고 현재도 마음 편하게 올라갈 걸 기다리고 있다라는 게 반증이 되는 거거든요. 자, 지금 나온 이런 코인들은 전부 다 어찌 보면 흥행이라는 걸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투자자들이 왔고 또 상장된 뒤에도 많은 매수세가 들어와서 이 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버텼던 거죠. 자, 그렇다면 흥행될 코인이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 요소들을 체크를 해서 그 요소들에 맞는 흥행될 코인이 초창기에 상장할 때 저는 ICO를 하라는 말 하지 않습니다. 왜냐? 상장되고 나서 사도 트론 같은 경우도 상장 2원에 됐어요. 1원에 ICO 했고요. 상장되고 나서 사도 늦지가 않는 게 사실 코인이기 때문에 상장되고 났을 때, 초창기 상장했을 때 이게 미래의 전망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흥행 여부를 분석을 해서 들어간다면 그래도 큰 폭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갖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자, 우리는 아까 전에 그전 그 차트에서 뭘 봤냐면 모든 차트가 이렇게 올랐다가 다 내려온. 하지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큰 수익을 익절을 하고 지금도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어차피 마음 편하고 돈을 번 거죠. 그리고 블록체인이나 이 암호화폐가 세상을 바꿀 거라고 데려다 얘기하고 다니겠죠. 뭐 계좌를 까든 뭐 하든 굉장히 있는 그대로 말하면서도 사람들한테 선mon과 존명을 받으면서 어찌 보면은 이걸 다 팔아먹으면서 안 판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팔아먹으면서 많은 그런 일반인들에게 상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이유로 어떻게 보면은 그 선방의 대상이 되는 거죠. 저는 어떻게 보면 되게 꼴 보기 싫었거든요. 제가 각종 블록체인 행사에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전문가라기보다는 이제 사업가인데 그리고 뭐 선물 전문가인데 많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대부분이
적당히 번 사람은 거의 없고요. 많이 벌거나 아니면 잃었거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이 차트가 반증을 해주는 거거든요. 초반에 들어가서 많이 먹은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버는 개념이고요. 중간에 어설프게 들어간 사람은 대략 손실 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현재의 시장 구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들어갈게요. 초반에 들어가야 되는데 초반에 들어가면 무조건 그래도 수익률 확률이 높고, 자, 만들어진 판에 이미 큰 상승세가 나고 나온 것들에 들어가면은 그만큼 먹거리가 힘들어지고 그들만의 리그에서 희생양이 되기 쉬워요. 하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그 리그에 들어가면은 그래도 더 큰 수익률을 이미 챙겨가면서 마음 편하게 홀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시장을 분석하게 됐습니다. 자, 다음 거 봐볼게요. 자, 지금 제가 뭐 이제 뉴스도 몇 개 뽑았는데 뭐 리플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리플. 자, 제가 리플 같은 경우는 좀 좋게 보고 있는 게 있어요. 리플 같은 경우는, 자, 우선 리플 같은 경우는 뭐 트럼프랑 만나서 뭐 SEC 얘기했다, 뭐 했다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제가 초점 맞춘 부분만 얘기할게요. 우선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뭐 리플 뭐 거의 비슷한 메이저 코인인데 그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은 말 그대로 채굴이라는 게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 채굴이 거의 80%가 중국에 있는 채굴장에서 나왔다는 말이 막 나와요. 자, 그만큼 중국은 대형으로 아주 대형화된 채굴장에서 엄청나게 캐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위 독식, 누군가가 특정 인물들이 다 큰 물량들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밀기가 힘든 거예요. 하지만 리플은 말 그대로 발행형이죠. 발행형이고 또 소각형이기 때문에 리플에 대한 내용들은 한번 나중에 또 자연스럽게 다룰 테니까 그런 거 빼고, 자, 조금 더 블록체인이 만들어진 탈중앙화적인 부분에 좀 더 부합하고 많이 사용될 수 있고, 뭐 올림픽 얘기도 나오는데 올림픽에서 왜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냐면 그만큼 사람들이 환전소에 줄을 쭉 쓴대요. 올림픽 같은 거 하면 세계에서 다 모이니까. 하지만 리플 코인을 사용하면 그런 건 없죠. 상당히 편의적인 부분들이 좋고요. 돈이 왔다 갔다 할 때 그냥 코인으로 사고 팔고 할 수 있다면 굉장히 편안한, 트랜잭션도 빠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사용할 가치도 높다라는 부분들이 들어가서 리플 코인은 괜찮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가격도 괜찮고요. 네, 우선 이건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여기서 하나 나왔어요. 첫 번째, 채굴형은 사실 발행형보다 조금 더 리스크가 있다. 그러니까 채굴형보다는 발행형이 낫다라는 부분에 대한 분석 결과가 하나 나옵니다. 네, 왜냐? 채굴을 한다는 거는 봐봐요. 거래소에 상장이 됐어요. 어딘가 이 코인 괜찮다 싶어서 그 코인을 막 코인을 채굴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채굴된 물량이 대형 채굴장에서만 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채굴이 되는 건데, 그리고 나서 거래소로 그 물량 폭탄이 빵 나와요. 어떻게 될까요? 가격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 강력한 엄청난 물량들을 받아줄 만한 그런 거래량이 초반에 생성된 그런 코인들은 많이 없기 때문에 초반에 자리를 잡아가는 코인들이 만일 채굴형이다라고 한다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채굴형이다라고 하면 리스크가 그만큼 상존하는 거예요. 어느 특정 집단에서 이 코인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코인을 엄청나게 채굴한 다음에 거래서 던져버리면 가격 망가지면 사기꾼 말 많이 듣는 거예요. 이거 사기 아니냐. 왜 ICO가 10원인데 상장을 100원에 했는데 왜 지금 1원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차트 많습니다. ICO 가격보다도 상장가는 높았지만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ICO 가격 밑으로 노는 것도 너무 많아요. 와, 진짜 10개면 한 8개 이상이 그래요. 화가 나요, 진짜.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다. 이거는 뭐 사실 솔직히 말해서 이 코인을 발행하는 업체에서 그냥 팔아먹는 거 아니냐. 사실 이게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다 들어가면 볼 수 있어요. 대부분 이더리움 기반으로 들어가서 지금 사실 뭐 제가 말하는 것 중에 좀 어렵다라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더리움 기반은 뭐냐. 이런 초보자적인 부분들을 잡아드리는 거는 또 다음 주부터 또 있습니다. 자, 하지만 어느 정도 코인을 하시는 분들을 본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릴게요. 이더리움 기반이기 때문에 이더 스캔을 해보면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다 나와요. 이 흘러가는 걸 체크를 해봐도 이걸 다 빠져가는 방향이 있어요. 그냥 처음에 코인을 발행할 때 이더 스캔에다 일부러 고액 홀더들을 돈을 빼가지고 이렇게 놔두고 그게 팔린 거다라고. 그러니까 처음에 발행한 곳에 자기네들 거지만 일부러 홀더를 나눠버리는 거죠. 이것까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냥 속주문택으로 당하기 쉽다. 특히 이 채굴이라는 게 들어가면
책으로 한 번에 많이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던져버리면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라는 부분들 꼭 기억하시고 채굴형보다는 발행형이 더 낫다. 네, 라는 부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 거 봐보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뭐냐면 뭐 트러블 오브 페이스터 이거 상장가보다 지금 ICO 가격, 그러니까 상장가는 ICO 가격보다 높았지만 현재 가격은 ICO 가격보다도 거의 뭐 5분의 1 토막, 뭐 10분의 1 토막 이렇게 차트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차트를 보지 말고 저를 보세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상장이 돼도 문제야. 상장이 되고 나서 이렇게 확 빠져버린 게 너무 많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또 여기서 수익을 챙기기보다는 손실이 또 날 확률이 높은 거죠. 우리가 뭐 ICO 왜 했어요? ICO 해가지고 처음에 봤던 차트처럼 이거 퀀텀 같은 경우는 ICO가 300원이었고 그런 네오 같은 건 ICO가 몇십 원인데 이게 뭐 에이다 같은 건 ICO 가격이 2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막 한 100원만 돼도 50 빼고 이거 이렇게 큰 대박을 내서 내가 기존에 손실 났던 걸 여기서 복구해보자라는 간절한 심리로 기다려서 상장을 기다렸는데 상장해가지고 조금 오른다 싶더니 내가 ICO 가격대보다 더 떨어져 버리면 어때요?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어떤 코인들이 흥행. 자, 첫 번째는 채굴보다 발행형이 더 좋고요. 두 번째는 흥행을 해서 많은 시장에 매집 세력이 들어올 수 있는가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흥행을 하게 되면은 이게 떨어질 때 사람들은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사기 시작하는 거죠. 네,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사기 시작하면은 그 가격은 사실 이렇게까지 빠지지도 않고 더 올라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단 고래 물량들, 큰 물량들이 갑자기 던지거나 깨지 않는 이상 하지만 이런 채굴형이 아닌 이상 발행형들은 그런 부분들이 좀 체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발행형인데 만일 흥행 요소가들이 많이 있다면은 그나마 괜찮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현재 시장을 그대로 보고요. 앞으로 어떤 것들을 발굴해서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를 사례로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네, 쉽게 알려드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지금 이거는 제가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툴립 버블이랑 현재 비트코인 버블이 비슷하다라는 말들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토론하시는 분 많더라고요. 저는 질문합니다. 자,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계좌가 중요하지 라고 말해요. 저는 앞으로 코인 인터뷰를 할 때 각 개발사들인지 대표들인지 만나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코인 거래해봤냐? 코인 물려봤냐? 물려본 사람들의 심리를 아느냐? 너 이거 ICO 이게 한 걸 지금 당장 너 스스로 너무 좋다 생각해가지고 주변에 소개해서 매집을 시킬 수 있느냐? 그거 눈으로 보여달라. 이런 식으로 정말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대놓고 질문할 거면 전 잘 보일 필요 없거든요. 근데 저는 방송인 아니에요. 저는 여기 소속 전문가도 아니고요. 저는 그냥 제 회사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모든 부분들을 분석을 해본 결과 어떻게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한 팩트를 체크하고 원체 뻐드도 많아요. 뻐드 뭐라 그러면은 약간 잘못된 정보, 왜곡된 정보, 여러 가지 이제 뭐 제대로 된 검증이 안 된 뭐 찌라시라고도 하죠. 퍼드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퍼드들을 체크하고 진짜, 가짜 이런 부분도 직접 연결해서 체크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정말 민감한 사항들도 직접 대표에게 물어보고 기술진에게 물어봐서 이런 정보를 알려드리고 그리고 아닌 부분들은 깨부시고 맞는 부분들은 좀 띄워주고 하는 방송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닷컴 버블 당시에 나스닥 지수가 어마어마하게 빠졌죠. 네. 얼마나 빠졌냐면은 75%가 빠졌어요. 네. 그냥 나스닥 지수가 75%나 빠져버린 거예요. 닷컴도 어떻게 보면은 만들기가 쉬워요. 그냥 닷컴 기업이 인터넷 사이트 만들어가지고 이게 닷컴 기업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상장을 시키는 건데 이 버블이 깨지자 엄청나게 깨졌죠. 자, 하지만 전체 비트코인 더 심해요. 비트코인은 닷컴이 75% 빠졌거든요. 올 초 대비 비트코인은 80%가량 빠졌습니다. 전체 토탈. 어느 정도의 자산이 증발이 됐냐면 제가 이것도 정확하게 알려드리니까 709조 원 정도가 증발됐대요. 자, 어마어마한 수치죠. 지금 토탈이 지금 226
224조 정도가 남았는데 좀 바뀌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709조가 없어진 거예요. 엄청나게 지금 시장이 떨어지면서 했는데 누군가는 이거를 현금화시켰고 시장에서 뺐고 큰 돈을 벌어서 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피눈물을 머금으면서 손절한 경우도 있겠죠. 자, 오케이. 알겠다 이거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처음에 나왔던 그런 다 작전으로 해먹은 것 같은 차트가 모든 코인이 똑같이 나왔는데 전부 다 그러냐? 아닙니다. 자, 최근에 나오는 핫한 코인들도 있고요. 사실 마이너스 코인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올라갔죠. 이런 거래소 코인들. 그리고 특정 코인들이 있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긴 시간이 부족한데 하나하나씩 이제 앞으로 이제 성장 가능성이 있거나 흥행될 만한 것들을 뽑아서 하나하나 파헤칠 거예요. 백서를 파헤치고요. CEO를 불러서 얘기하고요. 기술진과 통화를 하고요. 그러면서 아닌 부분들을 잡아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투자의 가이드라인을 좀 잡아드려서 여러분도 성공하고 저도 성공하고 그런 방송을 만들려고 합니다. 네, 마무리 대표였고요. 오늘 지금 전반적으로 잡아드린 거 좀 잘 기억하시고 제 방송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마홍일의 코인토크 첫 시간 저희 마 대표님의 특별 강의 들어봤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첫 출연이신데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코인토크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제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습니다. 기술, 시장 뭐든지 좋습니다. 저희 문자 열려 있는데요. 013-3366-8288번 열려 있으니까 궁금하신 점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저희 코인에 대한 가감 없는 토크,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희 이번에 야심차게 선보이는 코너입니다. 블록체인계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아주 편파적인 방송입니다.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평화로운 크립토 씬의 최전방에서 아주 치열하게 열일하고 계신 두 분 제가 모셨습니다. 두리안 블록체인 센터 박재준 센터장 그리고 비트소닉의 신진욱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선 박재준 센터장님은 제가 매주 목요일마다 보다가 저희가 오늘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수요일에 찾아뵙게 됐는데 이 지금까지의 젠틀했던 모습과는 달리 오늘은 좀 가감한 토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처음 나와주셨죠. 비트소닉의 신진욱 대표님 모셔봤는데, 자, 대표님 오늘 첫 출연이신 만큼 저희가 아주 클리셰하지만 각오를 한마디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거래소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비트소닉의 신진욱입니다. 거래소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가감한 토크를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자, 그럼 오늘 실무자 회의에 우선 이 주간 회의록부터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안건들이 올라와 있는지 저희가 화면으로 확인해 보고 오겠습니다.
최근 BK 컨소시엄의 빗썸 인수 등 암호화폐 거래소의 M&A가 활발합니다. 자, 그 목적은 신사업, 해외 진출, 라이센스 등 다양해 보이네요. 자, 다음 안건입니다. 이더리움의 새 하드포크죠. 콘스탄티노플의 테스넷 출시가 합의 문제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ICO 대신 IO로 눈 돌리는 블록체인 업계. 불확실한 당국 규제와 또 그 방향성, 스캠 우려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 기업 가치 평가의 대안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안건입니다. 모디 인도 총리가 이 농산물 공급망을 위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해서 오늘 총 4가지 안건이 지금 회의록에 올라와 있는데요. 자, 두 분 오늘 저희 이 4안건 중에서 어떤 이슈를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까요? 어떻게들 생각하시나요? 네, 지금 말씀해 주셨던 안건 3가지, 네. 4가지죠. 네 4가지 가지죠. 모두 핫한 이슈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거래소 M&A 건은 작은 경우들이 있었지만 이제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모두 다 아실 만한 거래소가 이제 M&A 된 거는 이제 첫 번째 사례가 아닌가 싶고요. 그렇죠. 또 지금 IO도 좀 핫한 상태고 이더리움 하드포크야 지금 이더리움 들고 계신 분들한테 굉장히 민감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이 4가지 주제 중에 오늘 좀 얘기를 좀 해봤으면 하는 건 IEO죠. 좀 IEO. 생소하신 분도 있고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네. 좀 다른 방식의 투자, 좀 투자자들에게 장점을 줄 수 있는 투자 방식이 또 나온 거니까 이 부분이 좀 핫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박재준 센터장님은 IEO에 한 표. 자, 그럼 신진욱 대표님은 오늘 안건 어떤 주제 좀 얘기해보면 좋을까요, 저희? 네, 이제 이더리움 하드포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개발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드릴 말씀이 많을 것 같긴 한데 오늘 굉장히 테크한 안건이 네. 되는 건가요? 그렇기도 하고 네. 저희는 이제 거래소 입장에서 거래소 M&A를 통해서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도 이제 또 관심이 많기도 하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IEO도 매우 재미있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네. 요즘 거래소 입장에서 IEO를 또 많이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또 어떻게 또 시청자분들한테도 또 IEO가 어떤 건지 또 전달해드리고 그런 네. 것들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가 들어보니까 이제 두 분의 의견이 태풍의 눈 IEO로 모아진 것 같은데, 자, 그럼 저희 오늘의 주제 IEO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ICO 지고 IEO 바람부나 이 주제에 대해서 저희가 좀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자, 그렇죠. 사실 현재 기존 ICO 모델의 한계가 좀 봉착이 돼 있고, 이 ICO 규제 철폐에 대해서도 굉장히 찬반 논란이 좀 뜨겁습니다. 그 대안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 게 다이코, 세이코, 그리고 IEO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오늘 이제 이렇게 IEO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자, 우선 사실 이렇게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존 모델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 IEO가 뜨게 된 건데, 자, 그럼 기존의 우선 이 배경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ICO가 지고 IEO가 뜨는 이유, 배경 어떻게 다들 보시나요? 기존에 이제 ICO가 이제 좋은 자금 조달 수단으로 이제 많이 떴지만 또 이제 그렇죠. 요즘엔 또 이제 안 좋은 부분들도 많이 부각이 되고 또 네. ICO가 이제 흥행이 이제 많이 실패를 하면서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방법들이 있는가? 네. 또 이제 IEO들이 이제 좀 많이 이제 조명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제 IEO라는 게 결국에 이제 거래소에 이제 직상장하는 이제 대규모의 자금 조달이 아닌 네. 그 시장의 적절한 수준의 이제 자금 조달을 거래소를 통해서 이제 직접 하는 방법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주목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사실 네. 일종의 일코인 직상장 모델 사실 그렇게 새로운 건 아니거든요. 네. 자, 그런데 이렇게까지 각광을 받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이제 잠깐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ICO가 요새 성공하는 프로젝트가 별로 없죠. 뉴스에 별로 봐도 없어요. 그렇고 상반기 결산했던 이제 보도자료 보면 ICO 했던 거 중에 한 90% 이상이 자금 모집에 실패했단 그렇죠. 말이죠. 그리고 네. 이제 기존에 성공했던 프로젝트들조차도 그 뒤에 팔로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투자자분들한테 손해를 끼친 경우도 있고 그렇죠. 이제 상용화라는 걸 아직 시청자분들이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지금 ICO가 겪고 있는 문제를 좀 해결할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이제 앞에 이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네. SE ICO도 있고 그렇죠. IEO도 있고 맞아요. STCCO도 있고 다양한 과도기 형태 모델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지금 이제 IEO라는 모델 자체가 주목을 받는 건 누군가가 ICO를 이끄는 팀 이외의 지원 세력이 좀 있으면 또 이걸 누군가가 검증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네. 좀 투자자들한테 좀 장점을 제공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면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거기에 이제 키 포인트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IEO가 그럼 도대체 뭐냐라고 그렇죠. 하면 거래소가
ICO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근데 이제 프라이빗 단계에서 투자자를 모집을 하고 그 이후에 필요한 유동성을 거래소에서 지금 이제 담보를 해주겠다라는 건데 이제 이렇게 될 경우에 과연 ICO에서 우려했던 먹튀 논란이나 그렇죠. 또는 그 프로젝트의 지속성에 대한 부분을 이 제공된 유동성을 그럼 누가 혜택을 볼 것이냐, 시장의 선순환을 만들어 줄 거냐,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먹튀가 될 거냐, 그렇죠. 이거는 아직은 좀 시장에서 좀 검증도 돼야 되고 정비도 돼야 되는 요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사실 거래소가 그렇게 되면 이 IEO 모델의 중심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거래소 입장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이제 뭐 거래소 입장에서 보면은 네. 요즘에 최근 거래소들이 이제 워낙 경쟁이 이제 심화되다 보니까 새로운 형태의 이제 흥행 모델들을 거래소 입장에서도 이제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IEO를 통해서 이제 거래소가 이제 뜨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 관에서 이제 어쨌든 네, 그 거래소들이 이제 수익을 이제 다변화도 해야 하고 또 코인 그렇죠. 업체들도 새로운 또 흥행 모델을 만들다 보니까 네. 그리고 특히나 요즘에 이더리움 가격이 이제 많이 또 떨어지면서 네. 또 이 돈을 왕창 한 번에 이제 그 받는 것보다 필요할 때 조금씩 조달하는 그 방법들 뭐 이런 것들이 잘 모여서 IEO가 주목받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과정 내에서 먹튀도 또 방지되고 한 번에 모집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 단점들도 있을 수 있지만 초기이기 때문에 IEO라는 게 뭔지 이제 정립되기 전이라서 네. 그렇긴 하지만 자금이 적절한 수준씩 이제 모인다는 점에서는 기존에 엄청난 자금을 모았었던 것보다는 장점이 조금 크지 않나 하는 네.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래소 이제 지금 말씀해 네. 주신 대로 거래소에서 제공해 네. 줄 수 있는 장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있는 것 같은데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 거래소가 이제 일종의 상장이죠. 그것 또한 그 상장 프로세스가 기존에 리스팅하는 프로세스하고는 조금 다른 프로세스가 될 텐데 그렇죠. 그때 거래소 이외에 어쨌든 펀드나 투자하는 쪽도 같이 뭐 코워킹이라고 표현해야 되지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어떤 컨소시엄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 프로세스가 과연 투자자한테 어떤 이제 도움을 줄 수 있을지 투자자의 안전이라는 측면 이외의 걸 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대표님한테. 일단 저희도 이제 그 IEO를 적극적으로 검토까지는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관심 있게는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모델 이제 만드는 것들을 이제 관심 있게 이제 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요즘에 이제 상장 과정 내에서도 여러 네.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IEO는 이제 거래소와 뭐 이제 유착 관계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주목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국내에서는 거래소가 많이 이제 정부의 그런 그 시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허튼 짓을 하기 전 되게 힘들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 거래소를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이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엉뚱한 그 코인을 소개할 리가 제 입장에서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거래소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네.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IEO가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이제 뭐 정부에서 이제 ICO 관련된 거를 뭐 특구를 통해서 허용을 하자는 또는 법안 자체를 이제 ICO를 허용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방향에서 좀 긍정적으로 풀어야 되겠다는 기조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 ICO 시장의 분위기로 봐서는 이 ICO가 허용되거나 특구라는 형태로 되자마자 바로 IEO가 대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렇게 됐을 때 스타트업들이 나와서 모집할 수 있는 자금의 한계라는 게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근데 그렇다 그러면 이제 그런 작은 프로젝트들이 지금 이제 거래소를 찾아가서 리스팅에 대한 요청을 했을 때 IEO가 아닌 형태로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럼 결국은 바로 눈앞에 닥친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래소에 대해서 국내에 아직 뭐 규제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확실하게 이제 막 되거나 이제 뭐 라이센스업은 아니지만 네. 기존에 저희가 IEO에 비슷한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리셀러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거 누가 파는지도 모르고 많이 이제 밴드나 카카오 단톡방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구매를 했었던 건데 사실은 이게 IEO와 이제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IEO가 이제 제대로 이제 자리를 잡는다면 앵커가 이제 명확하고 거래소를 중심으로 해서 거래소가 또 보증에 대한 부분은 뭐 계속 논의가 돼야 되겠지만 적어도 누가 파는지에 대한 명확한 그게 생기기 때문에 기존에 지금 막 아름아름 이제 밴드나 무슨 단톡방으로 이제 파는 그 부분들이 많이 정리가 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근데 듭니다. 이제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그 같습니다. 부분에서 이렇게 기존의 ICO를 진행하는 방식에서 코인이 이제 거래소를 찾아가게 되면 거래소에서 이제 상장하시는데 이 심사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프로세스를 먼저 충족을 해야지 갈 텐데 만약에 근데 그 프로세스에서 만약 IEO 형태를 띈다 그러면 일단 체인에 대한 기술적인 검증은 거래소에서도 해주시는 프로세스가 들어가지 않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개발자이기 때문에 모든 프로젝트는 개발팀이 있는지를 봐요. 그래서 그 뭐 이제 스캠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걸 이제 할 수 있는 개발 역량이 충분히 되는지 앞으로 돈을 벌어서 개발을 충원하겠다는 게 아니라 현재 그게 가능한지를 이제 되게 많이 보는데 그렇죠. 그거 외에도 그건 이제 저희 주관적인 마지막 그 모든 결정은 이제 제가 하기 때문에 마지막 그 부분이고 지금 이제 뭐 그 코인의 기술적인 오디트도 이제 다른 그 업체에서 이제 받아오게 되고 토큰 이코노미에 대한 부분도 타 업체 이제 공신력 있는 업체 한 업체가 아닌 여러 업체에서 그걸 이제 받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도 저희가 이제 좋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등급을 또 나눌 수 있고 네. 또 그 등급에 대해서 또 소개할 수도 있고 네. 요즘에 이제 거래소에서 보면은 그냥 평가서 또는 의견서가 이제 첨부되는데 사실 등급에 대해서 이제 표시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등급을 보면은 어느 정도이구나라는 판단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단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존의 상장보다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추가한다면 좀 판단을 하기에 용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예. 자, 이렇게 뭐 IEO가 어쨌든 ICO의 대안으로 이렇게 떠오르고 있는데 뭐 시장 안착이 이제 될까 안 될까에 대한 얘기를 여쭤보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러니까 IO가 지금 얘기해 주신 대로 장점이 분명히 있어요. 있어요. 예, 체인들이 찾아왔을 때 기본적인 검증하는 프로세스. 그러니까 그걸 다시 그 ICO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보자면 이 프로젝트가 어떤 이제 뭐 소프트 캡이든 하드 캡이든 채워가지고 프로젝트가 완성이 돼서 개발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러면 상장은 어떻게 할 건데라는 질문이 던져졌을 때 다시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이 또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리고 또 거기에 상장 이후에 또 마케팅 요소가 또 중요하고. 근데 이런 부분들을 IO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하나 좀 이제 정책적으로 준비 또는 이 안에 시장에서의 준비 시행착오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은 네. 이게 원래 블록체인 기반의 ICO 프로젝트가 각광을 받고 시장에서 뜨거웠던 이유는 기존의 금융이 해오던 방식과는 다른 방식에서 투자가 일어나고 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들을 얻는다는 데 저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의미가 지금 IO의 장점만을 살려서 훅 이렇게 가버린다고 하면 원래 금융체계에서 기업을 성장시키고 발전시켜왔던 프로세스대로 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블록체인에서 갖고 있던 장점들은 살리는 방식에서 네. 이제 지금 뭐 과도기 모델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지금 뭐 IO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런 방식들을 시행착오를 통해서 원래 취지, 이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 이제 코인 오퍼링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장점들은 살릴 수 있는 이걸 좀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IO는 지금 사실은 뭐 현실인 것 같아요. 실제 네. 국내에서들도 이제 사례들이 나오고 뭐 이 방법도 해보고 저 방법도 해보고 이런 것들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성공 사례가 나오다 보니까 다음에 또 어떻게 할까, 또 다음에 어떻게 해야 더 흥행이 될까, 뭐 이런 걸 벌써 이제 논의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뭐 이게 이제 시장에 정착을 할까 말까를 떠나서 이미 이게 현실이고 점점 더 고도화되고 있는 업계 현실은 그렇게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도 이제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은 저희도 이걸 통해서 더 거래소가 이제 좋은 코인을 제일 먼저 소개하는 부분, 그러니까 투자 단계부터 소개할 네. 수 있는 그 부분이 거래소 입장에서 너무 매력 있다 보니까 근데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는지 그런 프로세스가 완벽한지에 대한 부분은 타 거래소의 상황들을 좀 보고 나서 저희는 이제 결정하려고 하는데 거래소 입장에서는 좋은 코인을 투자 단계부터 이제 기존에는 좋은 크립토 펀드나 이런 부분들만 가질 수 있는 그 프라이빗 라운지를 제일 먼저 그 제시를 할 수 있지 않나, 그 기회를 좀 나눌 수 있지 않나 하는 입장에서.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IO 방식의 장점 이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실사를 네. 봤어요. 봤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거래소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거래소들에서 하는 모든 IO는 그러면 안전한가? 다시 그 문제로 또 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뭐 왜냐하면 이 투자자 입장에서 검증할 방법이 없거든요. 어떤 거래소가 좋은 거래소고 이 거래소가 하는 IO는 믿을만하다.
뭐 물론 믿을만하다라는 건 여기서 투자는 100% 회수할 수 있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제 안전성이라든가 그 그렇죠. 프로세스 투명성 이런 것 같은데 네. 이럴 때는 또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도 좀 고민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으실까요?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아직 뭐 네. 정답은 없으니까 네. 사실 이렇게 발전적인 논의가 돼야 하는 이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아까 이제 센터장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현재 이 아이쇼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아이이오라든지 뭐 그냥 쉽게 얘기해서 다이코, 세이코라든지 이런 모델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게 이 결국은 기본 골자가 개인 투자자의 피해를 줄이자라는 게 저는 어떻게 보면 핵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사실 뭐 다이코 같은 경우도 제가 그냥 쉽게 얘기를 하면 뭐 비탈릭이 어쨌든 제안한 그런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고 세이코 역시 그런 투자자 마진율을 높여서 그런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고 어쨌든 기본 이 기존의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자.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를 하자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이런 다른 대안 모델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혹시 덧붙여 주실 수 있다면 지금 찬반 논란이 굉장히 뜨거운 ICO 규제 철폐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근데 이제 ICO 규제는 뭐 지금 논의하기에는 아직은 이제 법안도 지금 이제 자료들을 보면 그렇죠. 이래요. 법안 나온 거 중에 아예 부정적인 법안들도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언론에서는 허용하고 특구 지정하고 긍정적인 사이드의 기사들만 나오는데 법안 중에는 사실 뭐 본질로 들어가면 아예 그냥 금지하는 법안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은 그 법안 자체가 좀 더 오픈돼야만 우리가 좀 얘기를 나누는 게 좀 효용이 있을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IEO의 또 다른 형태죠. 그러니까 SEIEO라는 형태를 보면 네. 이제 쉽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전체 자기가 모집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오퍼링 받으려고 하는 코인의 10%만 먼저 제공받고 네. 그 이후 단계에서 코인 가격이 올랐을 때, 이제 처음에 모집했던 가격 이상이 됐을 때 이제 나머지를 보장받는 이제 이런 방식도 있단 말이죠. 물론 이거 말고도 또 다른 형태가 나오긴 나올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개발하는 그러니까 이 ICO, 이 프로젝트를 이끄는 팀 쪽에서 그 입장에서 보자면 다달이 필요한 경비를 받아가는 형태가 되는 분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이 프로젝트를 이끄는 사람들 중심이 아니라 여기에 자금을 제공하고 있는 펀드나 IO의 주체가 되는 곳에서 프로젝트를 핸들링하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어떤 금융 체제에서 회사가 생겨나고 발전해왔던 프로세스와 달리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해왔던 방식들, 새롭게 시도되고 있는 방식들이 다시 좀 희석되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들이 되는 거죠. 이걸 살리기 위해선 뭔가 이 과도기적인 모델들이 계속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신 대표님도 지금 얘기를 잠깐 해주셨지만 지금 생각하시는 모델 말고도 또 다른 모델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시장에서. 그렇죠. 네. 네. 네, 저는 뭐 이런 과정들을 보면 참 사람들이 이름들을 참 잘 붙인다. 네, 정말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네. 것들 참 공부하기 참 어렵고 IEO라는 것들도 아마 더 세분화될 거예요. 그러니까 IEO라는 게 그냥 간단히 토큰을 이제 세일하는 방법도 있고 네. 뭐 특정 가격부터 시작해서 수요 공급을 가격을 막 결정하는 막 형태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뭐 그 과정 내에서 돈이 이제 어떻게 들어오는지 뭐 이런 차이들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네. 이게 결국에는 직상장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제 유통량에 대해서 네. 참 투명하게 이것들이 뭐 중간중간 자금을 조달하는 건 좋지만 그렇죠. 과연 시장의 물량을 어떻게 풀 것인가 이런 것들이 잘 약속이 지켜지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잘 감시하는 부분이 핵심이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러고 나면은 좀 그게 성공사를 만드는데 좀 핵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 정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 IO 얘기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또 궁금해하는 게 이제 거래소와의 또 거래소와 이 VC 관계라든지 이런 게 사실 또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데 네. 물론 여기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는 게 사실 지금 굉장히 빠른 시점이긴 하지만 어쨌든 현재 큐트씬의 최전방에 있는 게 사실 거래소잖아요. 네.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가장 욕을 많이 먹기도 하고 아, 이런 예. 부분에 대해서 사실 네. 고민이 굉장히 네.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생각을 네. 하세요? 네, 일단 거래소 저희도 뭐 초반의 거래소기 때문에 장애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을 최대한 지금 시장을 안착시키려고 그렇죠. 거래소를 운영을 안정적으로 이제 하려고 네. 이제 애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거래소가 요즘에 이제 거래소 수입이 이제 많이 줄고 있기 때문에 수익 모델을 계속 연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네. 이제 좋은 코인을 소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가 이제 저희도 투자도 하고
소개도 하고 저희도 미래 가치를 같이 나눌 수 있다면 이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오해가 이제 없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이제 저희도 좋은 기회를 잡지만 오해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근데 그 순서의 관계가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외부를 통해서 검증을 받아서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오고 상장이 되면은 이제 안 되잖아요. 그런 순서에 대해서 잘 맞추고 그런 것 공개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러니까 이 체인의 이제 기술적인 완성도에 대한 네. 등급 또는 이 ICO든 뭐 네. 지금 요새 그러니까 이제 가장 핫하다고 하는 리버스 ICO든 간에 그 사업 모델에 대한 적정성, 또 뭐 코인 이코노미가 얼마나 잘 설계가 됐는지에 대한 레벨링 이런 거는 외부에서 하는 방식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작업들은 분명히 외부에서 하면 장점은 있는데 이제 하나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참여, 그러니까 거기 이 IO라는 형태 또는 다른 어떤 형태의 그 상장한 코인을 제공받는 모델이 어떤 기업에서 그걸 신청을 한다고 했을 때 어디를 바라봐야 되느냐가 지금 이제 하나의 키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거래소를 바라보고 제가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지 또는 펀드를 바라보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그걸 다 같이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장이 있다 그러면 또 모르겠는데 이제 그렇다고 보면 이제 이런 부분이 하나 기존의 이 증권사나 이게 이 상장 프로세스에 있는 증권사나 요 관리하는 회사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이제 그런 것처럼 투자 자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또 하나 역할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예, 왜냐하면 지금은 코인이 어느 이제 거래소에 리스팅이 됐다고 해도 그 코인에 대한 투자 검토라든지 또는 이 가능성인 비전, 적정성 이런 부분들은 각자 개인이 찾아봐야 되거든요. 또 거래소에서 제공한 어떤 채팅방이나 뭐 밴드나 이런 데서 저희가 찾아봐야 되고 확인해봐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기존 증권사처럼 우리가 이런 IO를 하게 되면 당연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IO를 하는데 IO를 진행하면서 그 코인에 대한 투자 적정성이나 분석 보고서가 없이 IO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안 테니까요. 되죠. 예. 그래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거래소가 해줘야 되는 역할이 하나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그건 분명히 장점일 것 같아요. 그런 네. 부분은 확실히 장점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사실 프로젝트, 하나의 프로젝트를 바라보는 관점도 이 포지션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게, 물론 어느 정도 기본 컨센서스는 공통적으로 가져갈 수 있겠죠. 뭐 이런, 뭐 쉽게 말해서 스캡이냐 아니냐 정도. 하지만 뭐 VC 입장에서 바라보는 이 프로젝트의 사업성이 다를 수가 있고, 뭐 거래소 입장에서 다를 수가 있고, 정말 연구자의 그런 입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다를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뭐 현재 거래소에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또 어떻게 하고 계신지가 좀 궁금해요, 전 사실. 이제 저희는 이제 거래소다 보니까 거래소의 역할에 이제 기대를 많이 해주시는데 네. 저희도 그러면 이제 누군가 이제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펀드를 좀 많이 신뢰를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네. 결국에 이제 그분이 이제 가장 많이 돈을 이제 쓰실 이제 분이고 하다 보니까 저희는 그거 이제 결국에 이제 소비자한테 소개하는 투자자한테 소개하는 엔드포인트지만 결국에 그걸 이제 가장 리드하시는 투자자가 재무적인 부담을 가장 많이 지시는 분이 이제 과연 뭐 누굴지 이런 부분들을 아무래도 안 볼 수가 이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 네. 입장에서 기존에 그냥 IO가 아니더라도 다른 상장된 코인들이 저의 이제 상장을 원하실 때 과연 이게 어떤 거래소에 상장됐는지 저희 입장에서 아직도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뭐 아무거나 상장하는 거래소에 이제 상장이 돼 있다든지 덱스에만 상장돼 있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뭐 큰 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다면 아무래도 저희도 조금 그분들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IO는 아직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펀드에 대한 네. 그런 레퓨테이션 의존도가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조금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ICO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IEO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자, 이슈를 좀 마무리하면서 두 분의 한 줄 평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 박재준 센터장님 먼저 여쭤볼까요? 예, 지금 ICO 이제 이후에 지금 다양한 과도기 모델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 모델들에 대한 해답은 시장에서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시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진욱 대표님의 한 줄 평도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뭐 IEO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호의적이고요. 네. 그래서 더 뭐 연구를 많이 해서 좋은 코인을 소개할 수 있는 네. 거래소를 만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저희가 이 암호화폐 시장의 뜨거운 핫 이슈로 떠오른 ICO 치고 IEO 바람이 불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두 분 다음 주에도 이렇게 가감없는 토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매주 수요일, 목요일에 만나보실 수 있는 블록체인의 모든 것, 블록체인 인사이트. 아쉽지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럼 저희는 더 알찬 정보 들고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